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각 회사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설계회사로 시작했지만 프렌트 EPC 공사에 참여하면서 종합 건설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설계 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건설도 하게 되었는데 규모 면에서 건설 일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건설회사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EPC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의 앞 글자입니다. 설계와 기자재 구매, 시공 모두를 포함한 공사 인도 방법입니다. EPC 계약으로 발주자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원하는 최종 완성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의 계약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럼섬 턴키 계약 형식을 갖게 됩니다. 럼섬은 전체를 하나로 계약을 한다는 의미이고 턴키는 바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화공 프로세스나 발전, 환경 분야의 공사가 이런 방법의 계약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렌트에 특성화되어서 화공 프렌트와 산업 설비 프렌트 분야의 공사가 주가 됩니다. 산업 설비는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삼성 관계사들의 공사가 주가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해외에서 화공과 발전 분야의 프렌트 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이었는데 2011년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에 편입이 되자 현대건설의 자회사이던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와 합병이 되었고 엠코의 국내 건축주택 부문의 사업도 하게 되면서 프렌트와 토건을 모두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2019년과 2020년 2년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매출액이 높습니다. 2020년 걸로 기준을 해서 본다면 삼성이 6조 7천억 원, 현대가 7조 2천억 원으로 7조 원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작년 말 기준의 직원 수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삼성보다도 약간 많습니다. 직원 수는 참여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원 수가 회사의 규모와 바로 비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말 기준 수주 잔고입니다. 삼성이 16조 4천억 원으로 2년 반 정도의 백로구가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23조 2천억 원으로 3년이 넘는 백로구입니다. 백로구는 수주는 했지만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앞으로의 확보된 일거리를 말하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입니다. 세계적인 회사들의 순위를 알 수 있는 ENR 순위입니다. 해외 부문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33위와 30위, 현대 엔지니어링이 42, 38위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 엔지니어링보다 앞서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전부 합한 글로벌 순위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75위, 현대 엔지니어링이 66위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부문에서는 삼성이 앞서 있고 국내를 포함한 전체 부분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앞서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업 구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프렌트 공사가 주가 되는 거고요. 정유, 석유화학, 가수로 나눠지는 화공과
산업설비의 두 개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며 각각 한 50%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화공과 전력이 주가 되는 플랜트와 건축, 주택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으며 플랜트 부분이 46%, 주택 건축이 43%, 그 외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같은 자산관리 한 11%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국내와 해외의 비중을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가 36, 해외가 64로 해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국내가 54고 해외가 46%로 국내 비중이 해외보다도 약간 많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입니다. 매출액은 앞서 살펴봤듯이 현대가 약간 높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삼성 계열 회사의 공사를 하는 산업설비에서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산업설비 부분이 77%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산 총액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4조 8천억 원, 현대 엔지니어링이 5조 9천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삼성이 200%, 현대 엔지니어링이 65%입니다. 직원 구성과 평균 연봉입니다. 평균 연봉은 직급별 직원 구성과 기간제 직원의 비율, 해외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남녀 직원 비율 등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평균 연봉만으로 그 회사의 급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그 회사의 연봉 추정은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삼성은 분야에 따른 연봉 차이가 별로 없으며 전체적인 평균 연봉이 9,500만 원 정도입니다. 현대는 해외 근무가 많은 플랜트와 주로 국내 근무가 되는 건축 인프라 쪽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플랜트가 1억이 넘고 이 설계 부분도 대부분이 플랜트 설계 인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면 삼성 엔지니어링 수준과 비슷해요. 9,600만 원쯤 나옵니다. 전체적인 연봉 평균은 8,500이 됩니다. 둘 차이는 국내 근무가 많은 직원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직원의 비율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직원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한 10% 정도 내외가 됩니다. 남녀 직원의 연봉도 삼성은 1억 6,700인데 현대는 8,800과 5,000. 단순히 비교하면 삼성이 현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 기간제 비율, 가로 속에 나타나 있는 게 기간제 직원의 비율인데 기간제 직원의 비율도 현대가 삼성보다 더 높습니다. 오늘 한 얘기들을 요약을 해보면 두 회사 모두 설계회사로 시작해서 EPC를 하는 종합건설회사가 되었고 전체 매출액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해외 매출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많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가 주 사업 부분이며 해외 비중이 더 높습니다. 경쟁을 하는 화공 플랜트 부분과 높은 수익이 생기는 관계사의 산업 설비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국내의 건축 주택 부문과 해외의 플랜트로 크게 구분이 되며 플랜트는 화공과 발전이 주가 됩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의 비슷한 사업 부문과 각 회사가 갖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